십정, 십통, 십인품 하면 됩니까? 예. 십정품부터 해도 되죠? 예.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법문을 해보면은 항상 잘하는 법사는 정시에 끝마쳐야 된다. 더 잘하는 법사는 그보다 일찍 마쳐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왜냐면 이제 거두절미라고 그래가지고 이 꼬리는 자르고 몸통과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도입부에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그냥 1, 20분씩 가버리고 그래서 오늘 십정품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80권 중에서 입법계 보면 이제 그 화엄경의 축약본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빼고 긴 것이 이제 시패양품이 한 11권, 그 다음에 십지품이 한 5권, 그 다음에 이세간품이 한 7권 정도 되나? 그리고 이제 이 십정품이 4권 정도 되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제 바로 들어가야겠다 싶은 생각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자꾸 이제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거두절미하더라도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연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연어라는 것이 회귀본능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거기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태평양 5대양 6대주를 약 몇천 킬로를 돌아서 이제 가을이 되면 산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또 어떤 하나의 데이터로 알고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강릉 동해시 쪽으로 관통하는 오십천이라는 큰 개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연어가 가을 되면은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 이제 등교할 때 보면 그렇게 이제 망을 쳐놓고 해도 그 망을 띄어서 가려고 그러고 뭐 또 투망을 해도 이제 잡히고 그 팔뚝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꼭 뭐 저기 가서 산란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만 그것들은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귀 본능이 있듯이 저도 이제 30년 딱 전에 여기 통도사를 졸업을 하고 이제 30년 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조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들어온 그런 회귀 본능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이제 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뭐 내일 하실 우리 학장 현진 스님하고도 30년 가까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고 또 전에 했는가 모르겠지만 범어사 학장 용학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같이 무비 큰 스님 밑에서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이제 도반들입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십정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약창계에서 십정, 십통, 십인품 이렇게 이제 세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용도 그런 세트를 이제 얘기할 만큼 이렇게 긴밀한 이제 연계 관계가 있습니다. 십정이란 것은 화엄에서 얘기하는 10가지 이제 선정, 다시 말해서 이제 삼매를 얘기하고, 그러면 삼매에 따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육신통, 신통이 이제 생기죠. 그리고 그 신통과 아울러서 이제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십인품이란 것은 10가지 인은 이제 거기 각의 뜻, 그러니까 깨달음의 내용, 그런 뜻으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과 지혜는 항상 성가에서 얘기하시면 짝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의 완성도 높게 이제 된다고 봐야 되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성권에 있으니까 대성은 사상이 굉장히 호환무비하고 그래서 방대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혼자 들어가다 보면 이제 길을 잃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박사하고서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미얀마에서 한 20년 이상 사야도 모시고 공부하던 이제 도반이 있어서
강사들은 꼭 한번 실제적으로 남방 불교 수행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은 우리가 남방인이 북방인이 소승인이 대승인이 할 것이 없는 게 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물의 원료를 따라가게 되면 이 잔 컵만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시원을 해서 쭉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불교가 2500년 전 부처님한테서부터 이렇게 남상이 되어서 쭉 내려오면서 부파불교나 그다음에 초기 대승, 중기, 그다음에 후기 대승인 밀교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큰 맥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관통되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얘기하자면 이제 지관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타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비바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초기 불교 또 아비달마 그다음에 대성에서는 특히 이제 유식 쪽에 유가사지론이라든가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밀교 쪽에 가서도 이제 낭림이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지관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전 스님이 지금 달라이라마 존자를 모시고 한 20년 가까이 인도에서 있는데 그분들도 보면은 그 티베트 불교를 열심히 하면서 후기 밀교를 조금 이제 소개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책을 낸 것이 낭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한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약 200 몇 페이지 정도가 지와 관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대성기신론 같은 데도 원효스님이 찬술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대성기신론서. 거기다 보면 지와 관에 대해서 원효스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제 돌아가야지 이러면서 그런 대목이 이제 우리 이 경전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지와 관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그런 관통되는 것을 뭐 사마띠, 삼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쓰여서 음사가 될 수도 있고 내용으로 이제 될 수도 있고 선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될 수가 있지만 결국은 관통되는 것이 이제 지와 관이라 그렇게 보죠. 그러면 지라는 것은 몰입을 얘기하는 선정 혹은 이제 삼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관이라는 것은 비바사나 그래서 부처님의 아니면 우주의 이제 실상 지혜를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 삼매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비바사나의 지혜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주의 실상을 이제 알게 돼 있죠. 그것이 이제 거기 십인품 무생법인 뭐 여영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리를 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연결돼 있고 신통은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어떤 거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4권 정도나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뭐 여러분들은 혹시 예습해 보시고 오신 분들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기가 보배라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딱 귀만 열고 있으면은 나하고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영가가 큰 이제 지혜를 얻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법사들은 한번 법문의 강의를 하려면 주석서를 꼼꼼하게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십정품 이거 하나만 해도 양이 이만큼 돼. 이게 과판이라고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과목을 이렇게 나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뭐 5, 60대는 문단 나누기 그래서 뭐 다 나눠 보면서 이해를 했잖아요. 그 뜻이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내비라는 거죠. 내비게이션, 항법 장치. 너무나 길고 방대한 경전을 어떻게 유도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길잡이가 이게 과판이죠. 그래서 요즘 그 학교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강구가 돼서 서울대학교 이제 조은수 교수 팀들이 이제 전통 경전의 과판 그래서 책이 최근에 나온 걸 이제 저도 이제 한 권 받았는데 뭐 그분들은 아직은 그 논문 형식의 글쓰기 이루어져 있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과판에 의지해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이제서야 이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팀들이 작업을 해서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천여 년 이상 동안 이 과판에 의지해서 그 경전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십정품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십정품이라는 것이 일단은 그 삼매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삼매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야지 십정품의 내용이 네 권에 되는 방대한 것이 계속 삼매가 왜 나오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은사 스님하고 같이 동국대학교를 수학하신 그 명예교수가 계신데 권탄준 교수라고 그분이 제가 한두 번 만났더니 자기는 이제 화음학 전공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화엄살림 하면서 이제 논문을 한번 찾아볼 거라고 보다 보니까 권탄준 그 명예교수의 이제 삼매에 관한 그 논문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거기 읽어볼만 하는데 그러면 삼매라는 것이 남방불교 소승에도 있고 뭐 대승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삼매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왜 그 화엄경에서는 네 권이나 되는 양을 배당을 해서 삼매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남방에도 뭐 신통이 사마탄이 또 비바사나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선정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이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떤 과정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화엄경에 있어서 이 삼매라는 것은 굉장히 그쪽하고는 차원이 이제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느냐?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 지정각의 세계가 이 화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정말 환무비하고 10조 9만 58자 뭐 이렇게 해서 조단위의 내용인데 이런 것을 알아들으려면은 우리가 집중을 하고 이제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서울대학교 남능익 교수가 몰입의 즐거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그 많은 어떤 아이템이나 내용이나 사물이 있어도 자기 정신이 집중이 안 되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눈을 뜨고 있어도 내 생각이 저쪽에 초점을 안 맞추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초기불전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심일경성, 이제 청정도론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마음이 그 대상과 일 하나가 딱 합일이 된 상태를 이제 그 삼매 혹은 뭐 선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머리에서 오늘 뭐 연말인데 빨리 이거 이자가 2.5%나 지금 올랐는데 이거 하우스 푸어들 있잖아요. 집 몇 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남의 돈 빌려 산 사람들 그런 거 오면 뭐 지금 이자 이율 2.2%로 오르면서 부담이 엄청 커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든 밥을 먹든 뭐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눈은 뜨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 얘기 딱 하면은 눈이 반짝하면서 이제 딱게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매는 이제 선정 혹은 심일경성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아까 남방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한 번은 그 파옥사야덕가 이제 아주 그 남방에서 큰 선지식이고 한국에서도 몇 번 오셔가지고 이제 남방 그 법회를 홍원사에서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남방 불교는 1900년도 초에 이제 마시 스님이라고 그분의 준족들이 거의 다 그 남방 불교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셰오민, 그 다음에 파오, 우판티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네 명의 준족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파옥 스님인데 파옥 스님은 유독 그 네 분의 준족 상수 마시 제자들 중에 다른 행도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 마시 스님은 이제 단전에다가 이 생각을 집중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이제 출입식을
원래 부처님 당시는 아나파나사티라고 그래가지고 신수신법 중에서 이 코에다 중심을 뒀는데 그게 코는 너무 이제 미세하니까 마하시 스님이 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배가 들락날락 하니까 거기다 집중하면 쉬울 것이다 해서 이제 복식에다가 중심을 두는 그런 이제 수행법을 해서 그 네 분의 준족들이 다 일가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대로 다 이제 따라하고 있는데 파옥사야다 그분만이 내가 청정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달마 계통의 수행을 집대성한 논전이 이제 청정도론인데 그게 계율 선정 지혜에 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선정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우리 스승은 이제 선정에 대한 것을 안 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찰나산맥, 근접산맥, 본산맥 그러면서 그러면 반짝 집중이 되는 거 아까 돈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저기 우리 그 애완동물들 있잖아요. 집 나올 때 아가야 잘 있어라 그러면서 개벽다기 하나 던져주면은 그게 하루 종일 이제 잘 놀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애들도 이거 게임 하나 딱 깔아주고 나면은 뭐 엄마 와도 뭐 본청완척 할 정도로 이렇게 하듯이 그것도 일종의 근접산매, 유사산매, 찰나산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하는데 그 가지는 아니고 진짜 본산매는 어떤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청정도론을 딱 펼쳐놓고 자기가 청정도론 수행을 하면서 매번 선정에 생기는 어떤 단계, 어떤 거기 내용 그런 것을 하면서 15년간을 토굴에서 혼자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명실공히 선정과 지혜가 완성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뭐 방학 때 한 3개월 가 있었는데 전국에 1,500명 내지 2,000명이 수행성들이 그분에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봄에 뭐 일주일 한다. 그렇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국인이 인근 나라에서 다 와가지고 그분한테 자기 공부한 선정, 수행의 결과를 이렇게 여쭤보면은 들어보고 그것은 아직은 이제 근접정이다. 비슷하게 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다 갈래를 쳐주시거든요. 그쪽은 남방은 뭐 정확하게 14단계가 있어서 그것이 다 이제 알아지니까. 그래서 하루에 뭐 200명, 300명을 인터뷰를 하니까 완전히 노인네가 이제 노쇠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갔던 스님이 이제 지압을 좀 잘 하시는가 봐요. 가서 이제 주물러 드리면서 스님 누워 계세요. 누워. 그래도 얘기는 다 들리니까. 그러면 새로운 이제 수자가 이제 인터뷰를 저는 이번에 이런 수행을 했는데 이런 경계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물으면은 귀는 다 들리니까 안마를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수행에 대한 것을 점검을 이제 인터뷰로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남방에서 파옥사야더는 명실공히 선정과 지혜, 즉 삼매와 해가 완결된 스승으로 존경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 논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삼매라는 것은 특히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은 경계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부관계다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래도 며느리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성수 큰 스님이 저희 노스님인데 한 3년 전에 돌아가시고 태영 스님이 아마 맞상자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예. 그때 이제 신도 회장을 하고 우리 노스님은 뭐 참선 엄청나게 세게 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회장이 있었는데 회장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수박을 50통 내겠습니다. 딱 그렇게 뭐 대중공양 딱 내면서 그때 이제 보사 선방이 한 40-50명씩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분이니까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더라고. 카이스트 박사를. 카이스트 박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큰아들. 둘째 아들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소장 교수 뭐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설덕기 교수님 오셨어요, 카이스트 교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새댁이었을 때부터 애들 5명을 다 길렀는데 전부 다 이제 쟁쟁한 박사들이죠. 카이스트에서 이제 노벨 물리학 후보로 여러 번 올랐던 그런 분인데, 봉헌사에서 이제 49제를 하는데 보니까 박사들만 별이 수백 개 뜨듯이 박사들만 수백 명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뜰 정도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참선한다고 엄청나게 이제 몰입이 집중이 돼 있지.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 따님도 이제 이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남편하고 미국에 가서 다시 이제 남편은 박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거기다 보통 네임밸류로 하면은 명함을 내밀만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기 응접실에 계시는 것만 해도 숨을 못 쉰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압구정동 그쪽에 그 이제 카페 베네나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이제 계속 이제 나와서 이제 노닥거리 하면서 이제 숨통 좀 돌리고 그런데 이 고부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뭔가를 집중을 하면은 그 집중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도 날씨가 엄청 춥다 그러잖아요. 영하 몇 도. 그런데도 돋보기를 딱 대고 있으면 3분 내지 5분 되면은 거기에 그대로 그 빛이 모아지면서 에너지가 생겨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삼매라는 것은 그러한 거기 큰 이제 공덕이나 공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고부 갈등 얘기를 얘기했는데, 시어머니를 아무리 봐도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94세 이제 돌아가시면서 병원에 했는데, 병원에 90살 넘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올 때마다 뭐 가져와라 하면서 이제 립스틱을 가져와라. 샤넬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또 저 멋있는 남자가 있었던가 보죠. 할배가. 그래서 잘 보이게 하려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지금 한 70 가까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시어머니를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평생 오박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 새댁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했구나. 그런 것을 그 나이가 가까이 돼 보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세계를 깨닫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분별로 다 보기 때문에 부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삼매라는 것은 무아, 나에 대한 생각이다 분별이 없이 그대로 부처님과의 견이 생각이 같은 상태로 합일이 되는 심일경성이 되면은 마음과 대상인,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자 하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합일이 됐을 때 부처님 세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엄경에서는 이게 보통 어떤 부처님이 친설을 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의 세계를 이 보살들이 삼매에 들어가서 보고 나서 저 부처님 세계가 호환무비한데 0일 만에 가니까 0일 만에는 한국 동해의 황금어장이다. 왜? 한류와 난류가 만나니까 그 수많은 어족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이제 종류가 있다고 하듯이, 그래서 영일만을 보면은 이제 최복호 노래처럼 영일만 친구야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노래를 하고 즐거워 하듯이, 사람마다 또 서해 갔을 때는 서해가 엄청 좋다고, 옛날에는 말리포 뭐 이렇게 갔다가 저희가 이제 동해가 한 70년도 되니까
교통이 좋아지면서 동해로도 그렇게 이제 사람이 몰리고 지금은 이제 외국으로 가니까 하와이 뭐 와이키키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중생들이 아니면 수행을 한 보살들이 부처님 세계를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제 수행을 이력을 해야 되는데 찰나의 삼매를 들어갔을 때 부처님과의 교호를 할 수가 있고 그 부처님 세계 중에서 자기가 바로 이 부분이 뭐 영일만이 좋다, 서해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 세계를 가지고 이제 설법을 대중들한테 하는 게 이게 화엄경이라는 거죠. 그래 화엄경은 부처님 친설이 아니고 이 부처님 세계를 보살들이 삼매에 의해서 부처님과 교호가 된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 세계 일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삼매가 수많은 삼매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삼매가 이제 해인 삼매라고 그래서 총정.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 강원도 춘천 쪽에 가보셨는가 보는데 뭐 춘천은 호수는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소양혼이 댐을 많이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댐을 막으면 그게 호수처럼이 돼 있어서 저희도 이제 뭐 춘천에 아는 스님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놀러 가다 보면은 거기 호수는 아니지만 댐 가까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가을 되면은 산에 있는 모든 그 삼라만성의 낙엽이나 그런 풍광이 그대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인삼매라는 부처님 세계의 총적이다. 전체적인 불경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한 번에 찰나삼매에 찰나제에 드러낸 것이 이제 해인 총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이 실제적인 실천행을 하는 데 쓰이는 삼매는 이제 화엄삼매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삼매가 나오고 오늘도 10가지 이제 삼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두는 요 정도 하고 그러면 삼매를 설하기 위해서 지금 10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그 10가지의 내용에 가기 전에 어떤 그 여기 십정품도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삼매를 실제적으로 이제 보안보살이 보현보살에게 의뢰를 해서 삼매를 이제 설해 주십사 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의식이라는 거죠. 셀리모니. 그럼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도도 하고 또 축원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 형식, 위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10가지 이제 삼매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일종의 그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도 상당히 이제 많은데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아 그런 광경이 그려지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부처님이 저희가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는 이게 큰 화엄경 목판본을 이렇게 썼었는데 제가 이제 대만에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소책자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화엄경도 요런 것이 화엄경이 10권으로 딱 그 간단하게 다 정리되고 우리 저기 정강 은사 스님은 은사 스님이신 저기 무비 스님은 요렇게 해서 5년간 작업을 해서 내셨더라고요. 근데 양이 엄청나게 많아. 이게 한 60몇 권 되는 것 같은데 대만은 요거 자기 나라 글자니까 한문으로 딱 이렇게 해서 이제 화엄경이 딱 이런 걸로 10개. 그래서 저는 편하게 요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셀리모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이제 나오죠. 가볍게 타치하겠습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막을 다하고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서 시성정각하셔서 보광명전에서 찰나삼매에 드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서문이라고 해서 육성치 보통 건강영에서도 그러니까 여시아문 일시불제 기스극고덕은 여대비구정 1200 그래가지고 6가지 거기
밖으로 얘기하면 OW이래시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면서 그런 거기 법회의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는 이제 서문 중에서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육성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분명히 부처님이 계신 데는 수많은 천만억 대중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만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모시고 있는 게 영가들도 이제 오늘 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다들 이제 좌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십불찰 미진수 보살 마살 구어 미불개입 관정지위 구 보살행이라. 그래서 그 십불찰에 있는 미진수 보살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이들은 모두 관정의 지위, 관정은 이제 황제가 될 것이다, 황태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의식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등각은 부처님과 같은 장래 곧 바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하는 수기를 받은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10명, 10억씩 불찰에서 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건강해 보살, 무등해 보살 이렇게 많이 이제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중들이 이미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서분에서 이제 끝나죠. 그러면 이제 법문을 하려고 모였으니까 법문을 요청하는 이제 청분이라고 있어서 법을 청한다. 아까 우리가 의식을 할 때 이제 청법가를 이제 불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러면 이제 보안보살이 이제 일어나서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이러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설하는 거죠. 부처님요, 저희는 법을 듣고 싶으니까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보아나 내가 그렇게 묻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설법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하고 이제 법을 청하겠다, 법을 이제 청해서 듣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그때의 화엄경 특징은 이제 부처님 친설이 아니시고 부처님의 경계를 보살들의 삼매를 통해서 이제 설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현보살이라고, 보현보살은 거의 부처와 같은 경계죠. 보살행을 하기 때문에 보살이라 그러지. 사실 부처와 같은 거의 그 경계죠. 그런 보현보살이 있으니까 너희가 보살이 불자들이 해야 될 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거라. 이렇게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은 했는데 부처님께서 여기에 보현보살이 계시다 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하니까 다시 자세히 살펴봐라. 두 번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내가 집중을 해서 봐야겠다는 건 삼매에 들듯이 해가지고 찾아보려고 해도 보현보살 안 계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 너희가 보현보살을 보려고 해도 보현보살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의 경계가 보살의 경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며느리가 뭐 잘났잖아요. 이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남편은 뭐 박사고 서울대 박사고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연륜이 이제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계의 품수를 보게 되면은 십신에서 신을 내서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이렇게 50계위를 지나와야지 이제 적어도 이제 묘각, 등각, 관정의 지위 그렇게 인정하는 지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 선수들 얘기할 때 한 끝발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셨는가 모르는데 여기 학장 스님하고 저하고
송광사에서 한 5년 같이 있을 때 워낙 이제 운동을 잘 하시니까 운동선수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초등학생 선수들하고 우리하고 붙여놔도 안 돼.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잘하는 사람은 그냥 넉 점, 5점 봐도 깔고 하듯이 우리가 안 되듯이 그 판을 그냥 다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끝발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견은 그거. 그러니까 무학 스님하고 이승기하고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계곡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인왕산 그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놀이를 하잖아요. 우리 저 야자 타임을 하자. 그렇게 해서 딱 하는데 그러면 스님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아니 저기 이성계 왕보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스님 그렇게 어떻게 돼지고처럼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무학대사가 스님은 부처님 저기 왕은 부처님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 야자 타임 하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뭐 그렇게 이상하게 썰렁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이제 개 눈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계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현보살의 경계를 너희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선지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가 선지식을 진견하려면 일단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우면서 본래로의 그 어떤 법을 받을 그런 하심이나 그릇을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 법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진짜 공경하는 이제 마음으로 나무서가모니불, 나무보현보살, 마하사 이러면서 이제 3번을 청하면서 그때서야 보현보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보현보살이 그때부터 이제 10가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하셔야 했는데, 근데 그 내용을 설하기 전에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이 삼매가 갖고 있는 이익이나 특징에 대해서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현보살이 설하려고 하는 저 십정품의 큰 삼매는 첫 번째 사람을 잡아서 거기 공덕을 칭찬했는데 이 10가지 큰 삼매는 여러 큰 보살들이 잘 들어갔고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삼매다. 이만큼 이제 수승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수행을 찬탄하는 삼매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삼매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닦아 게으르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면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처가 된다, 열애가 된다, 도사가 된다, 일체지자가 된다. 뭐 이런 그 자유자재한 사람이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넓은 일체 세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법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또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에서는 중요한 뭐 법상문, 재행, 원문 이렇게 해서 10가지 문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이제 정덕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만일 보살이 이 삼매에 들어가면 법계의 힘을 얻어 다함이 없고 허공같이 행함을 얻어 걸림이 없고 법왕의 지위를 얻어 한량 없이 자유로움이 마치 세간에서 정수리에 물 뿌리듯이 즉 관정하는 그 정도의 저기 수기를 얻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앞으로 설할 10가지의 내용이 이만큼 중요하고 공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한두 개 정도 거기 삼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광명 대삼매라고 그래서 그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삼매에 대한 이익을 이제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불자야 보살이 만약 이 삼매에 머물게 되면 세상에서 출리하고 출리라는 건 세상의 우리가 오용락에서 벗어나서 정말 출세간의 청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멀리 여기고 그리고 의욕이 없고 그렇게 된다. 비유하건대 마치 난방 수행을 하는 그 수행자가 부정관을 하면은 이 우리 온 몸에 있는 잘못되고 나쁜 재해무상을 다 알 수 있듯이 만약에 대승보살이 이 보광명 대삼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법신, 부처님의 법신, 우주 법계를 얘기하는 거죠. 법신을 관철하여 여러 세간이 그 몸 안에 이제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법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간, 모든 법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세간과 또 법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광명 삼매에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10가지 정도의 이제 내용이 쭉 소개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삼매를 소개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애륜 대삼매라고 해서 이제 10번째 마지막 삼매죠. 그 삼매의 이익은 어떤가? 보현의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으로 일체 중생을 조벽시키려고 하며 또 말할 수 없는 중생들을 하여금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삼매를 닦고 이 삼매가 그런 힘을 갖고 또 생사에서 윤회하게 함을 끊으려고 하고 또 광대한 모든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이 무애륜 대삼매이니라 하면서 내용이 좀 많지만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끝납니다. 뭐 내용이 이제 4권 분량이라서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 화엄경을 여러분들이 대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좀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환무비하다,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25년간 화엄경을 전공한 본각스님 중앙선가대학교 그분이 이제 그 25년 그 퇴임 강의를 화엄에 대해서 이제 했고 30년 동국대학교에서 화엄학 전공을 했던 해주 스님도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퇴임을 했죠. 그런데 그 본각 스님이 화엄경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유람하듯이 요새 말하면 쇼핑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게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면은 백화점 1층부터 끝까지 다 가나요? 안 가죠. 1층에 그 샤넬 화장품, 뭐 루비통 요런 거 보러 이제 거기에 딱 맥히면 2, 3, 4, 5층까지 안 가도 되죠. 이제 애들이 추우니까 뭐 저기 뭐 진 청바지 사달라 그러면 할 수 없이 3층에 가고 또 남편이 야 추우니까 기모네이 사달라 그렇게 되면 신사복에 가고 그리고 7층, 8층에 가게 되면 이제 이제 다 쇼핑을 했으니까 그 쇼핑한 그 상태에서 이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제 회랑 전시질 하고 그 다음에 딱 가서 이제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쇼핑이 끝나죠. 그래서 그게 뭐 아이 쇼핑일 수도 있고 직접 이제 구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저희 매형 누나 남편이죠. 그분이 이제 압구정동 청담동 그 사이에 세로나 백화점을 열 때 제가 한 30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한 6개월을 준비를 하더라고. 아이템을 뭐로 할 거, 뭐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움직이는 동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전부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고,
총괄 사장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 필요 없이 뭐 저기 굳이 가방이 필요하면 가방 파는 데 가지 뭐 다른데 뭐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지. 그래서 또 시간이 나면은 또 뭐 새로운 게 나왔나 여기저기 이제 봐도 되죠. 뭐 이제 그렇게 보고 나면은 이제 마라톤 수다하기 위해서 딱 나와서 뭐 카페 베네나 이런 데서 싹 이제 한잔 마시면서 뭐 그때 얘기거리도 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백화점을 만들던 총괄 사장만큼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아이 쇼핑하듯이 한 바퀴 싹 유행하더라도 화엄경은 여러분들하고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니까 여러 보사님 오늘 뭐 21일째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 통도사 학장 스님하고 이제 몇 분 남으셨는데 그렇게 회양을 잘 하시고 오늘 한 것은 주로 이 삼매라는 것이 심일경성 내가 대상과 하나가 되는 그 몰입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세계에 대한 설법을 내 걸로 체화해서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 그런 정도 아시고 무슨 일을 해도 이제 빠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워커홀릭 뭐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마니아라고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이렇게 취미나 이런 게 뛰어난 사람. 그런데 그것을 중국말로는 미혹할 미죄라고 그래요. 싹 빠져버렸다. 그게 빠져버리면 다른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이해하려면은 그렇게 빠지듯이 몰입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이 이렇게 방대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자기한테 딱 와닿는 필이 있으면 바로 그쪽에 이제 몰입을 하면 그게 삼매가 되고 삼매가 돼야 제대로 부처님 경계 또 세계의 실상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삼매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10통 10인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